안녕하세요, 이현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집합건물법에 따른 관리단의 관리인이 관리단 집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관리업체를 선정한 경우에 그 위탁관리계약이 유효일지에 대해서 법원 판결과 함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집합건물들에서 관리업체를 변경할 때 구분 소유자들의 의사를 묻지 않고 관리인이 독단적으로 관리업체를 선정하는 경우가 매우 많았습니다. 이런 관행이 만연했던 것은 구분 소유자들이 건물 관리에 그다지 관심이 없기 때문인데요. 관리인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어떻게든 관리업체 선정을 강행해 버리면 소수의 구분 소유자들이 항의를 하더라도 어쩔 도리가 있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경험을 해보면 이렇게 관리인이 관리업체 선정을 무리하다 싶을 정도로 강행하는 경우에는 어떤 형태로든 경제적 이득이 약간은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입주 초기에 구분 소유자들이 관리단 구성에 조직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시기에 시행사 측 인사가 관리인이 되는 경우가 많고, 그 관리인은 시행사가 선정한 관리업체의 관리권을 보장하기 위해 관리단 명의로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해주는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관리비 수준이 높은 경우가 또 다반사인데요. 그러나 사실 개별 구분 소유자들 입장에서는 관리업체가 선정돼서 막상 건물 관리를 시작한 이상 이를 없었던 일로 만드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관리비를 낮추고 건물 관리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구분 소유자들이 합법적으로 관리업체를 변경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영상을 통해 설명해 드려보고자 합니다. 먼저 관리업체를 선정해서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의 법적 실질이 무언가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렇게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공용부분 관리에 관한 사항에 해당이 됩니다.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리단이 어떻게 수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집합건물법 규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조입니다. 제1항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38조 제1항에 따른 관리단 집회에서의 통상의 집회 결의로서 결정한다. 근데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25조에서 관리인의 권한을 해설한 규정을 보면 제1을 보면 공용부분의 보존행위를 관리인은 독자적으로 할 수 있고요. 이것은 앞서 보신 것처럼 모든 구분 소유자들이 각자가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25조 1항에 1의 2를 보면 공용부분의 관리 및 변경에 관한 관리단 집회 결의를 집행하는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공용부분 보존 행위와 어떻게 다르게 표현했는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관리 및 변경에 관한 관리단 집회 결의가 있고 그 결의를 집행하는 것만 관리인이 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관리단 집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관리인이 독단적으로 관리업체를 선정하고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효력이 어떻게 될까요? 법을 위반한 것이니 무효라고 봐야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관리단 집회를 거쳤는지 안 거쳤는지는 관리단이라는 단체의 내부적 의사결정 과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외부자인 관리업체로서는 그 집회 의결이 내부적 의사결정 과정이 적법하게 있었는지 사실 알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업체 입장에서만 보면 관리위탁계약이 무효라고 하는 것은 약간 억울한 측면도 있을 수 있죠. 그럼 이 쟁점에 대해서 법원 판결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부분 단락은 집합건물법 규정을 살펴본 거고요. 밑줄근 두 번째 단락부터 보시면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법률 행위는 원칙적으로 관리단 집회 결의를 거쳐 관리인을 통해 관리단 명의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관리단 집회에 결의 없이 또는 관리단이 아닌 자와 그와 같은 법률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대방은 법률 행위의 효력을 유효하다고 관리단 또는 구분 소유자에게 주장할 수 없다. 즉 명확하게 관리단 집회 결의 없이 그런 계약 체결 행위가 이루어지면 그 계약의 유효성을 관리단한테 주장할 수 없다라고 판시를 하였습니다. 집합건물법 제16조를 강행 규정으로 보는 이상에 공용부분 관리에 관한 법률 행위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관리단 집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라는 방금 보신 법원 판단은 너무도 타당한 결론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방금 보신 판결은 20년도에 집합건물법 제25조 제1항 제1의 2호가 개정되기 이전에 나온 판결이라 더욱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25조 제1항 1의 2호 아까 살펴봤죠. 그 규정은 21년 2월 5일에 새롭게 시행이 된 규정인데요. 그 이전에 25조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전 규정을 보면 25조 1항 1호
관리인은 공용 부분의 보존, 관리 및 변경을 위한 행위를 할 수 있다 라고만 되어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개정 전 규정을 보면 관리인이 집회 결의 없이 공용 부분 보존 행위도 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관리 행위나 변경 행위까지도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석이 가능한 것처럼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표현상의 문제 때문에 개정 전 규정에 따라서 관리인이 관리단 집회 결의 없이 독자적으로 관리업체를 선정하고 계약 체결도 막 하는 그런 관행이 존재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방금 보신 것처럼 20년도에 집합건물법 제25조가 새롭게 개정이 돼서 관리인은 공용 부분의 관리 및 변경에 관한 관리단 집회 결의를 집행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법이 새롭게 규정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공용 부분에 대한 관리 행위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관리인이 독단적으로 할 수 없고 관리단 집회 결의가 필요하다는 점이 더더욱 명확해졌습니다. 법 개정이 돼서 더 명확해진 거죠. 이렇게 법 개정 이후로는 방금 보셨던 법원 판결의 태도가 더욱더 앞으로 확고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관리인이 관리단 집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관리업체를 선정한 경우에 그 위탁관리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이 관리업체에 대해서 관리행위 중지 가처분 또는 관리사무소 등을 인도하고 퇴거하라는 취지로 명도단행 가처분을 제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가처분 제기를 당한 관리인 측과 관리업체로서는 그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 가처분 소송 도중에 관리업체 선정과 위탁관리 계약을 추인하는 취지의 관리단 집회 결의를 새롭게 추진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 들어와서 여기에 대응을 하는 취지에서 추인 집회를 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합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서 해당 결의를 부결시켜야 합니다. 관리업체 선정에 대한 사후 추인 결의가 있게 될 경우에는 그 추인 결의가 있었던 시점부터는 위법성이 소멸하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은 관리인이 관리단 집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관리업체를 선정하고 관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이 유효한지 여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